일반각, 저번 시간에 대한 간단하게 복습. 일반각을 배울 때, 일반각을 배우는 이유는 뒤에 이제 상가함수를 각을 무한히 확장하기 위해서 일반각을 배우는 거고, 이 이제 제반 지식은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반직선의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은 시초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시초선은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에 보통 시초선을 많이 두게 되며, 동경이 움직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각이 벌어지면 걔를 보통 양의 각, 양각이라 표현하고, 시계 방향으로 반직선이 움직여서 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음의 각 혹은 음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지금까지는 이게 각이 놓여있는 상황, 각이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 결론은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각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반직선이 움직이면서 회전한 각 전체를 다 보겠다는 거죠. 회전각 전체를 보기 위해서 360n을 쓰는 겁니다. 이 n이 회전한 회전수가 되는 거고, 이 n이 양수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n이 음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각이 움직여서 360 곱하기 0 하면 안 움직인 거고, 그리고 알파만 그냥 놓여있는 상태인 거고, 1이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알파만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니까, 4분면의 각은 동경이 움직이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동경이 뺑글뺑글 돌다가 몇 바퀴를 돌든 동경이 놓여있는 4분면에 따라 4분면의 각이 결정돼요. 그래서 동경이 1,4분면에 놓이면 회전각에다가 알파까지 계산한 전체 일반각을 제1,4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고, 동경이 2,4분면, 3,4분면, 4,4분면에 이제 결과적으로 놓이게 되면 그 4분면 이름을 따라서 4분면의 각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너 때문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동태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눈 똑바로 안 떠? 응? 집중을 하라고 나. 뭐 집중 못하고 뭐 자꾸 머리를 쓰다듬고. 아니야? 손 시려워서 목에 갖다 대고 있었는데. 손이 싫어? 그렇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 시험엔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두 개의 동경, 이제 얘는 동경이 하나가 아니고 동경이 두 개인데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 동경이 만약 서로 일치하는 위치, 서로 동경이 포개어지는 위치에 되면 한 동경에서 다른 동경의 크기를 빼게 되면 그때는 360n.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각에서 다른 일반각을 빼면 360n으로, 그다음에 일직선에 있고 반대 방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2번이 잘 나오긴 해요. 일직선에 있는데 반대 방향. 이제 이럴 때는 두 동경을 뺀 값이 360n 플러스 180에 놓이게 되고, 두 동경의 X축의 대칭일 때는, X축 대, 이 그림 나와있죠, 여기? X축 좀 크게 해야 되나? X축 대칭, 이 두 개 동경 X 대칭일 때는 이렇게 회전하는 동경에서 요 동경만큼을 다시 더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X축 양의 방향 360n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림을 보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Y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요만큼 회전한 알파에서 다시 이 베타만큼 더하게 되면 이 동경 위치는 360n 플러스 180에 놓이게 되고, Y는 X 대칭일 때는 알파에서 다시 베타를 더하게 되면 이쪽으로 90도 방향 놓이게 되니까 360n 플러스 90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관련된 연습 문제는 저번에 이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여기 수업할 때는 준혁이 올 줄 알았더니 왜 안 오지? 여기 수업할 때 같이 들어야 되는데. 준혁이 전화 왔어요. 지금? 네. 받아봐. 자, 이제 이쪽 단원부터 새로운 단원인데요. 이제부터는 호도법을 할 겁니다. 호도법이 뭐냐면, 호의 크기를 가지고 각도를 재는 방식을 보통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45도, 70도, 120도 같은 이런 도로 표현한 것들이 60분법이라는 각도를 재는 방식이에요. 물론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60분법이라고 이름을 배우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런 방식을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각도 있죠, 60도. 그 각을 굉장히 신비한 각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왜 마법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정삼각형 두 개만 이렇게 거꾸로 배열해 놓고 막 마법진 이래서 막 여기다 사람 갖다 놓고, 아니면 재물 갖다 놓고 유물 갖다 놓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이 60도라는 각,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는 각을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했으며, 그때 만들어지는 이 60도라는 각 자체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 60도를 60분 60개로 쪼개는 겁니다. 60도를 60개로 쪼개면 한 각 단위가 1도가 되겠죠. 이게 1도의 단위예요. 1도를 다시 60개로 쪼개면 1분이 되고, 1분을 다시 60개로 쪼개면 1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각도를 60개 단위로 쪼개지는 이 방식을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60분법은 극단적인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일까요?
각도를 계속 나누는 거잖아. 각도를 계속 나누기 때문에 60분법으로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유리수가 답니다. 각의 크기를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고 유리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각은 사실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각을 가지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중간교 때 배웠던 삼각 B에다가 거기다 각도에 각을 무한히 확정시켜서 각 하나가 주어질 때마다 삼각 B의 값이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X값에 하나의 각,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 이걸 함수로 정의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삼각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도를 무한히 확장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일반각을 그래서 이를 배우는 거예요. 기존의 각은 몇 도 단위 이렇게 단위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배웠다면 각을 무한히 확장, 양 혹은 무한히 확장하기 위해서 일반각을 배우는데 문제는 60분법으로는 각을 무한히 확장할 때 무리수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을 좀 더 연속적으로 실수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서 각을 끊어서 표현할 수 있는 60번법 말고 또 다른 각의 표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각의 표현을 이제 호도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호도법의 정의는 아까 말한 대로 호의 크기를 가지고 각도를 재는 방식인데 정의가 이겁니다. 원을 그려놨어요. 그럼 원에는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의 길이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서로 같아질 때 그 두 개의 두 개 양 끝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한글로는 1호도라고 불러요. 1호도. 영어로는 1라디안. 다시 정의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중심각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R인데 호의 길이가 R이 아닌 2R이라면 여기는 R 하나를 더 하나 갖다 붙인다면 그럼 그때 만들어진 이 각은 2라디안이 되겠죠. 그럼 만약 호의 길이가 3R이라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의 크기는 3라디안이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각을 이렇게 되면 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의 크기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연속적이잖아요. 실수값이거든요. 중간에 끊어짐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도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니 각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호도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각의 연속성. 걔를 위해서 호도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1라디안의 정의는 호의 길이가 R일 때 1라디안이에요. 그럼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 근데 보통 우리가 반원의 호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몇 R이죠? 파이 R이죠. 근데 원둘레가 2파이 R이잖아. 그럼 반원은 파이 R이겠죠. 거기 절반이니까. 그럼 다시 호의 길이 R일 때는 1라디안,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 그럼 파이 R일 때는 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과 호도법의 파이 라디안과 60분법의 180도는 실제로 같은 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단위는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게 생략하게 돼요. 근데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면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변을 만약 내가 파이로 나누게 되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랑 같아져요. 이건 파이입니다. 네. 파이분의 180도랑 같아지고 180도는 180 곱하기 180도는 180 곱하기 1도죠. 이게 파이 라디안이거든. 그럼 양변을 180도로 나누면 1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돼요. 이거 언제 써먹냐면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을 호도법을 이제 각을 편하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내용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잠깐 보셨지만
파이 라디안에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같죠. 그럼 90도는? 이게 절반값이니까 2분의 파이랑 같은 거예요. 60도는? 여기 3분의 1배니까 3분의 파이랑 같은 겁니다. 그럼 45도는? 이걸 4로 나누면 45도가 나오기 때문에 4분의 파이랑 같고 30도는? 얘를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랑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쓸 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파이는 180도,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2파이는 360도를 말하죠. 됐니? 너무 자주 나오는 각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워낙 단위값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좀 자주 나오는 각 중에 보면 120도라는 각이 있죠. 120도는 90 플러스 30이에요. 둘 다 특수각이거든. 그러니까 12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한다면 몇 라디안입니까? 할 때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20도라는 각은 얼마를 곱해야 라디안으로 표현됩니까? 라는 건데 120도는 밑에다 쓸게요. 120 곱하기 1도잖아요. 그렇죠? 1도가 120개 있는 게 120도예요. 그럼 120 곱하기 아까 1도를 라디안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라고 바꿔 쓰기로 했죠. 이렇게 약분하고 이걸 이제 3으로 약분하게 되면 이거를 6으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파이 혹은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120도는 3분의 2파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각이니까. 그럼 150도도 자주 나와요. 135도도 자주 나와요. 135도는 90 플러스 45라 둘 다 또 특수각이거든요. 그럼 135는 135 곱하기 1도가 되고 그럼 135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게 되면 이걸 45로 약분이 돼요. 그럼 얘는 3이 남고 얘는 4가 남거든요. 4분의 3파이 혹은 4분의 3파이 옆으로 내려되고 위로 올려도 괜찮고 또 자주 나오는 각 150도가 있어요. 150도는 150 곱하기 1도인데 이 150도는 90 플러스 60도라 이것도 역시나 둘 다 특수각이라 자주 쓰여요. 그럼 얘는 15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0 지워지고 이거는 이제 3으로 약분하게 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150도는 180 빼기 180도 빼기 30도잖아요. 180도는 파이고 30도는 6분의 파이거든요. 6분의 1파이. 그러니까 6분의 6파이에서 6분의 6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빼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남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앞으로 애지간히 자주 쓸 각들이니까 아예 이 특수각들을 호도법 바꾸는 이 방식들은 그냥 아예 머릿속에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 계산할 때 빨리빨리 편해지니까. 자, 밑에 이걸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1도는 180분의 파이. 아셨죠?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럼 그렇다면 이제 파이를 다시 호도법을 60법과 바꿀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분의 2파이를 이건 60분법, 이거 호도법이죠. 얘를 60분법을 바꾸시오 그러면 원래는 5분의 2파이라는 이 각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낌상 이렇게 하면 돼요. 느낌상. 파이라는 건 호도법의 각이죠. 이게 60분법에서는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냥. 파이 대신에 180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해서 36이 남고 다시 2를 곱하면 72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서 그러니까 호도법에서 60분법 바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파이에 그냥 180만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원래 계산은 이게 맞긴 해요. 5분의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할 때는 이 파이가 분자라고 하잖아. 반대로 약분식 파이를 약분시켜야 60분법이 되니까 분모에다 파이를 두고 분자에다가 180을 두시면 돼요. 얘네들은 약분하면 1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같은 값이니까. 약분하면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제 60분법에 있는 각을 아까 말한 120도라는 각을 파이가 있는 호도법 바꾸시고 그러면
120에다가 곱하기 1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은 둘 중에 하나죠. 파이분의 180 아니면 180분의 파이. 근데 60분법의 각을 약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면 약분이 안 되잖아요. 곱해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180을 분모에 내려놓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약분시키시면 됩니다. 약분이 되도록, 파이가 약분되도록 밑에 파이를 두고 180, 여기 호도법에 60분법 각이 약분되도록 그러면 180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처리하셔서 어쨌든 각 계산을 좀 빠르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60분법, 호도법 각을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구해라라는 게 뭐 공식화되어 있는, 여기 뭐 위에 공식은 있지만 학생들마다 이 계산법을 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빠르게 일단 각 계산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중1 때 이 부채꼴 넓이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부채꼴 있고, 중학교 때는 이 각이 이제 60분법 각이죠. X도, 반지름 R, 이게 호의 길이 L, 넓이 S. 그럼 호의 길이 L은,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일부분이니까 원둘레를 계산하죠. 2파이 R. 근데 원둘레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심과 크기 비율만큼 가지고 있는 거라 360분의 X를 곱해요. 넓이 S는, 원래 원넓이죠. 그러니까 이게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넓이. 파이 R 제곱, 원넓이. 근데 중심과 크기만큼 정비량이니까 360분의 X를 곱한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 R 제곱에 360분의 X 곱하는데 이걸 계산상 파이 하나, R 하나, R 하나, 360분의 X 이렇게 곱해진 거거든. 근데 여기 잘 보면 이래요. 여기 양변에 2를 약분시켜서 이렇게 2분의 1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파이 하나, R 하나, 360분의 X를 곱하면 2분의 1 L이 되거든요. 그럼 파이 하나, R 하나, 이거 곱하면 이 계산 3개가 2분의 1 L로 바뀌죠. 그래서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이 각이 60분법일 때는 다음처럼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호도법의 각일 때는 이걸 억지로 이제 호도법 바꿔도 되겠지. 바꿔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일일이 다 바꿔내기 귀찮아서 이런 방식을 써요.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중심과 크기의 호의 길이나 넓이는 정비례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비례식, 정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부채꼴이 있죠? 원래 얘는 근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원이 있었겠죠. 원의 일부분이었을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대충 봅시다 그냥. 네, 원의 일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 표현했는데 여기서 세타는 여기 나와 있죠. 라디안이라고. 호도법의 각이에요. 60분법이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 호도법 각을 통해서 새롭게 60분법이 아닌 호도법 각을 통해서 새롭게 이 호의 길이와 그다음에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데 비례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부채꼴과 원은 정비례할 겁니다. 근데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일 때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이겠죠. 세타만큼의 바라보는 호의 길이 L. 근데 이 비례는 원의 둘레와 원의 중심각 비율과도 같을 거란 얘기죠. 어차피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니까. 그럼 원 전체 중심각은 2파이겠죠. 네?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 파이가 180과 같다. 그럼 360은 2파이가 되겠죠. 호도법 가로 표현한 겁니다. 대 전체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니까요. 반지름이 R일 때 원 둘레 2파이 R. 그래서 이건 비례식 곱하는 겁니다. 내항곱이 외항곱과 같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L은 세타 곱하기 2파이 R과 같다. 그래서 2파이 2파이를 약분시켜요. 따라서 L은 R 세타와 같다. 뭐냐면 앞으로 호도법 표현되어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과 그다음에 중심과 크기를 호도법 값을 곱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저 공식이 저기 나와 있어요. 저 내용이. 이번에는 근데 넓이인데 넓이도 마찬가지죠. 세타라는 중심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채꼴 넓이를 S라고 둔다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그 부채꼴 넓이가 S라면 중심각이 2파이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원넓이는 파이 R 제곱. 비례식
2파이 곱하기 얘랑 곱하 2파이 곱하기 s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과 같다. 파이 하나 지우고 양배를 2로 약분시키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 호도법 각을 곱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식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여기 있었죠. r 세타의 값이 l과 같다. 여기 r 세타 하나를 l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r l과 같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근데 사실 저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에요. 중학교 때 저런 공식 배웠었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도 있었던 공식이에요. 이걸 호도법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을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갑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계산 연습 문제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처음이니까 315도를 뭐 하라고요? 파이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315 곱하기 180분의 파이. 요거 약분하면 4분의 7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이게 45도 이게 4분이나 남았다는 얘기는 이걸 둘 다 45로 약분시켰다는 얘기거든요. 45로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남고, 이거 45로 약분하면 7 곱해서 이렇게 되느냐? 네, 되겠죠. 이렇게. 7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요. 이게 맞는 말이다. 마이너스 600도,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이면 되고, 60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붙인다. 그러면 호도법 각이 나오겠죠. 0 지워지고, 6으로 약분하면 3 남고, 여기 10 남고, 3분의 10파이. 앞에 마이너스 붙이죠? 이렇게. 안 맞네요. 네, 틀렸고요. 6분의 7파이를 60분법 바꿔라. 파이 다이드 대신에 그냥 180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약분하면 30 나왔고 곱하면 210도. 네, 맞는 말이다. 네, 12분의 7 곱하기 파이가 180도니까 대입해봐라. 계산하는 거죠. 약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1을 하고 6이 되겠죠. 약분하면 이게 60 남고 5가 되겠네요. 네.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일단 끝자리가 안 맞잖아요. 네, 답이 안 맞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연습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반지름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세타라고 넓이를 s라고 있을 때 세타 플러스 s의 값을 계산하시오. 반지름 길이가 3이에요. 호의 부채꼴을 그리라는 얘기죠. 이만큼의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그때 중심각 크기를 호도법각 세타라고 표현했고, 이랬을 때 이 넓이를 중심각을 세타, 그 다음에 넓이 s라고 했을 때 세타와 s의 합을 계산하시오. 일단 호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r 세타. 이 공식에다 먼저 집어넣어요. 호의 길이 2파이, 반지름 3, 세타.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120도가 된다. 어차피 이것도 120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삼각 함수에서는 60분법보다는 호도법이 좀 더 널리 쓰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180 집어넣어서 약분시킨 다음 120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타는 구했고, 이제 s를 구하는 거죠. s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개였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 혹은 2분의 1 rl. 근데 이건 얘가 더 낫겠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약분하면 3파이. 이게 전체 넓이가 된다.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9 곱하기 3분의 2파이. 세타가 이거였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3 남고 답은 3파이. 똑같은데 이게 더 유리하니까 이걸로 쓴 것뿐이에요. 둘레 길이가 1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일 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둘레가 18인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반지름 길이 몰라요. 그럼 얘가 반지름, 얘도 반지름. 얘 호의 길이. 그럼 2R 플러스 L이 18. 둘레니까요. 따라서 L의 길이는 18 마이너스 2R. 18 마이너스 2R. 자, 넓이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더 유리하겠죠, 지금은? 자, 이렇게 썼더니 이게 여기서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죠?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다.
1을 빼면 약분되고 R 곱하기 9 마이너스 R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가로축이 R축이고 세로축이 S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괜히 분배하지 마세요. 뭘로 분배합니까? 인수분해 돼 있잖아. 땡큐인 거지. 이게 R축, 0, 9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보나마 이 값의 최대값, R값의 지금 범위인데 R값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0보다는 커, 반지름이니까. 하지만 9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9보다 커지게 되면 이 반지름 값이 9보다 커지면 이 값이 넓이가 음수 나오기 때문에 9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자,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가운데 있는 축에서 네, 최대값이, 이 포물선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2분의 9겠네요. 그럼 R값이 2분의 9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니까 집어넣으세요.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8배가 2분의 9니까 2분의 9네요. 그래서 4분의 81.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 때 최대죠? 반지름이 2분의 9일 때가 최대고 넓이의 최대값 구하면 이제 4분의 81이 최대값일 겁니다. 밑에 두 개 다 해보세요. 네, 임준혁 군 때문에 수업이 좀 늦춰져서 오해하지 마. 부담 가지라는 소리니까 부담 많이 가지시기 바래요. 다음부터 지가 하지 마시라고 부담 드린 얘기였어요. 견학에도 오해할까봐 선생님 그냥 웃자고 소리인 줄 알고 오해할까봐.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X축의 양의 방향,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이걸 잡았을 때 일반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원의 중심을 떠나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반지름 R인 원의 교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 하나를 그려놓고 동경을 움직였더니 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에다 전 P를 잡은 겁니다. 근데 그 교점이 지금 그림은 2, 4분면에 있지만 1, 4분면에 있어도 되고 2, 4분면에 있어도 되고 3, 4나 4, 4 어딘가에 있어도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놓였을 때 그 X좌표를 그 점 P의 X좌표를 X, 점 P의 Y좌표를 Y라고 했을 때 삼각 함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이건 약속인 얘가 왜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일단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렇게 약속한 건데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지금 그림 좀 커야 되는데 그림 좀만 크게 할까요? 원을 그려놓고 동경을 회전시켰더니 원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점 P의 좌표에 X, Y를 뒀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X 좌표입니다. 얘는 Y 좌표죠? 그러니까 좌표니까 양도 나오고 음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영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반지름 길이, 이건 반지름 길이인데 실제로는 여기서 그냥 뭐라 표현하냐면 동경의 길이라고 표현할게요. 동경의 길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점에서 동경과 원이 만날 때까지 점 P까지의 거리인데 그걸 줄여서 그냥 동경의 길이를 부를게요. 자, 이랬을 때 사인 세타, 세타가 뭐예요? 그러면 이 회전각이에요. 동경까지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회전한 이 회전각, 일반각이죠. 지금은 그림상 요만큼만 가렸지만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여기 돌았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이 세타는 실제 이런 느낌이죠. 360n 플러스 알파 이런 느낌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냥 세타라고 그냥 축약해서 그냥 설명한 것 뿐입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는 한글로 써드릴게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이게 앞으로 상가함수의 사인 세타의 정의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정의예요. 삼각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역수까지 포함해서 뭐 시컨, 코시컨, 코탄젠트까지 포함하면 총 6개가 되긴 하는데 아직은 이 세 개를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너한테 삼각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시초선에서 동경이 벌어져 있을 때 그 동경과 원이 만나 생긴 교점 P의 X좌표, Y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삼각함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걸 좀 간단히 썼을 때 이렇게 썼죠. 반지름 R, 동경길이 좀 반지름 표현되어 있으니까 R분의 Y, R분의 X
얘를 x분의 y 이렇게 책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의미상 왼쪽에 있는 이 의미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 중3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배우잖아. 중3 때 삼각 배울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났어요? 이런 거 배웠던 거? 사인 x 제곱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은 얼마더라? 안 배웠어 이거? 네? 안 배웠을 리가. 몰라요. 안 배웠어요. 일이잖아. 나중에 하자. 네.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기억이 나면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 설명하려고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잘난 척 해봐야. 자, 이게 정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기억하죠? 이 정도는? 이 정도 또 설명해야 되니? 야, 이 새끼들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야. 야,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저 못해? 해담아? 아니 하지. 저 정도는 네가 해라, 솔직히. 근데 선생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정말이에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거 처음부터 다 사실 삼각비의 기초부터 다시 설명드렸으면 진짜 좋겠는데 어차피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기반해서 나타난 함수시기 때문에 삼각비를 탄탄히 해두는 게 좋아. 근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다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다 삼각비까지 설명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저런 기본적인 것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고 삼각함수의 부호입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 쓰다 보니까 그 회전각 있죠? 일반각 세타가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이 삼각비의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삼각비의 부호. 만약 1사분면에 이렇게 4분면에 동경이 보통 특별함을 없으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했죠. 근데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1사분면에 있어요. 그때 벌어져 있는 각, 얘를 이제 세타라고 합시다. 회전각을 일단 생략하고 이제 세타라고 했다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 내릴 때 이 점 P의 끝점, 이 동경의 끝점에 점 P가 있을 테고 여기 있는 점에 X좌표, 여기 있는 점에 Y좌표가 모두 다 양수잖아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동경 길이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길이니까.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양수분의 양수, 양수. 코사인의 정의,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양수분의 양수, 양수. 탄젠트의 정의, X좌표분의 Y좌표, 양수분의 양수, 양수. 만약에 동경의 끝점에 점 P가 1사분면에 놓이게 되면 혹은 동경이 1사분면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동경이 2사분면에 놓여요. 세타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있다면 그때는 점 P에서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야 X좌표, Y좌표 동경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인데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동경 길이 양수. 따라서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음수예요. 그렇죠? 사인만 양수로 표현됩니다. 2사분면에서 동경이 놓이면. 3사분면에서 동경이 놓이게 되면 이 동경 끝점에서 X축 양의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리면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동경 길이 양수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사인은 음수.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음수.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음수분의 음수, 양수. 코사인, 사인은 모두 다 음수인데 탄젠트만 양수네. 4사분의 동경이 놓이게 되면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동경 길이 양수. 그럼 사인의 정의는 양수분의 음수, 음수. 코사인의 탄젠트의 정의는 양수분의 음수, 음수. 근데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양수분의 양수. 코사인만 양수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4분면 안에서 삼각 함수 중에서 양이 되는 것만 만약 표시한다면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수가 돼요. 그래서 보통 5,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얘는 코사인, 얘는 탄젠트가 양수고 여기는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부를 때 1, 4, 2, 4, 3, 4, 4, 4를 순서대로 부를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줄여서 얼싸, 안고. 이건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유치하게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앞자리 올, 싸, 탄, 코 줄여서 얼싸, 안고. 선생님 너무 유치합니다. 근데 야 이씨 봐봐 책에도 써져 있어 봐.
책에도 써있을걸? 얼싸안고. 이거 원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 다 저렇게 배워. 얼싸안고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쓸데없이 고집 있는 사람 있죠. 아,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니까 뭐라 산타크로스로 뭐 어떤 애가 산타크로스로 하더라? 산타크로스 뭐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뭔 상관이야. 그냥 외우면 돼. 앞으로 이 사인이랑 이 세타라는 일반각에 놓여 있는 사분면에 따라서 상강함수의 부호를 정할 때는 1사분면에서 동경이 끝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양이며 2사에서는 사인만 양, 3사에서는 탄젠트만 양, 4사에서는 코사인만 양이다. 이거를 잘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빨리 이제 연습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여기는 간단한 내용이라 1번 원점에서 점 P가 4,-3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일 때 저 삼각 함수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4분면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4,-3이면 4사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쯤에 4,-3 그럼 여기 있는 점과 원점을 이으면 동경 길이가 나오고 이렇게 X축 쪽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X좌표, Y좌표를 부호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하함수는 부호를 다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만 쓰지 마시고 부호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럼 피타로 정리했더라. 3, 4, 5, 이변 길이는 5가 되겠죠. 그 세타는 요게 세타가 아니다. 각을 표현할 때는 보통 양각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 간 게 세타예요. 물론 이 세타가 상황상 더 많이 돌고 이리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표현상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여기가 세타라는 걸 잘 이해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정의를 내리시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보신 바와 같이 코사인만 양, 나머지는 음이에요. 저거 갖다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분의 8, 5분의 5 약분하면 이 값은 1이 된다. 이런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세타가 6분의 7파이죠. 6분의 7파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분수 있죠. 1과 6분의 1파이. 그렇죠? 그러면은 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180 플러스 30도. 파이가 180이니까 약분하면 30도가 되죠. 얘는 210도. 그러니까 210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각의 연속점을 상각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도가 무한히 실수로 확장됐을 때 이해하려면 60분법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도법을 배워. 어쩔 수 없이 호도법을 쓰는 것뿐이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60분법이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 파이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긴 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약간 헷갈리다 싶으면 빠르게 60분법 바꾸시면 돼요. 210도면 회전각이 180도에서 30도를 더 간 거죠. 이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동경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게 20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동경 끝점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특수각을 알잖아. 결론은 이게 어쨌든 여기가 30도라는 얘기잖아. 그치? 직각삼각형 30도를 가지고 있을 때 30, 60, 90을 갔을 때 비율은 1대 루트 3대 2인데 어차피 함수값은 상하함수도 비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몇 배인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죠. 여기 뭐 K라고 붙인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어차피 계산상 K는 다 약분될 거니까. 정의는 K를 붙이는 게 맞는데 계산상 굳이 K를 붙이면 나중에 약분하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비율값, 길이에 대한 비율값이고 상하함수는 좌표축에 의해 좌표 평면에 좌표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길이가 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양이죠. X좌표 Y좌표 얘는 양.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이 필요하죠.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여기는 3, 4분면이잖아. 탄젠트만 양수일 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음수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고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겠네요.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시고 여기는 탄젠트 세타에 3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시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약분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정답은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답이. 자, 사인 코사인의 곱이 양수, 사인 탄젠트의 곱이 음수일 때 이걸 만족하는 사분면이 각각 몇 사분면이냐?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이네요. 그럼 둘 다 양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이겠죠.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음이에요. 그럼 사인 탄젠트는 부가 반대라는 뜻이니까 사인이 양이면 탄젠트는 음이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음이면 얘는 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첫 번째 케이스, 사인 양, 코사인 양, 탄젠트 음인 사분면 어디예요? 사인 양, 코사인 양, 탄젠트 음인 사분면. 응? 봐봐. 이게 뭐 어려워? 이게 왜 어렵지? 사인 양, 코사인 양. 사인 양과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인 것. 몇 사죠? 1사분면. 밖에 없어. 그렇지?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양수인 거는 1사밖에 없어요. 근데 1사분면에서 탄젠트가 음수야? 그렇지는 않잖아.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사분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양인 사분면. 그럼 유독 이 얘기 보면 탄젠트만 양인 사분면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정답은 3사분면.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서 여기는 연습 없이 그냥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상함수를 따지도록 하고 잠깐 5분 쉬었다.